반값 아파트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세대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괜찮아요. 적극 찬성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일종의 팔로우업 영상인데요. 반값 아파트에 대한 영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추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부는 반값 아파트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키워드로 홍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은 잊어버려요. 하지만 이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합당했는지도 저는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건데요. 좋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쭉 떠요. 반값 아파트라고 쭉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특히 젊은 분들, 요새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사 보시면 3040, 예전에는 2030이 집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명의가 없는, 쉽게 얘기해서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집을 많이 사시는데 반값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저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기사를 통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초급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한 줄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 수첩, 반값 아파트, 재테크 수단 아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값 아파트가 나온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 속내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요거.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죠? 연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 신규 택지 발표했잖아요. 구리 토평 2지구, 여기 아천동의 물류창고, 제가 저번에 가면 공원에서, 장자목 공원이었나? 거기서 한강변으로 가면은 이게 막 이 공장이랑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신규 택지 지정되면 인근의 토지값이 폭등을 해요. 제가 4배, 5배 오르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싸진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려면 이게 저렴한 가격에 되겠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본인이 했던, 또는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했던 행정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저가의 좋은 아파트를 주겠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이 중고차 딜러 시장에 가면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고객님,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여러분, 싸고 좋은 컴퓨터도 없고요. 싸고 좋은 중고차도 없고요. 싸고 좋은 집도 없어요. 왜냐면 그건 싼 거 사는 사람들끼리 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싼 거 쓰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또 있을 건데,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인데 어디가 더 좋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투입된 게 좋겠죠. 그러니까 비싼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시면서 홍보하는 건 넘어가시는 거예요. 싸고 좋은 아파트를 드리겠다. 싸고 좋은 공공임대, 싸고 좋은 민간임대 아파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이렇습니다. 로또라더니 이젠 임대,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주택 논란. 이제 논란이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몇 달 전 얘긴데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기사가 요거고요. 반값 아파트는 임대주택, 김원동 SH 사장 발언 논란. 이게 사실 임대 아파트 맞습니다. 반값 아파트 당첨자 셋 중 한 명은 포기. 시간만 날렸죠. 집 걱정 없애겠다.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과천, 시흥, 교산, 왕숙지구 3기 신도시 4곳의 반값 아파트. 전부 다 뭐만 강조하고 있죠?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여러분, 반값 아파트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시행자예요. 제가 집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값에 드리기 싫으냐? 아니요. 제가 하늘에 손을 얹고 제 마진이 똑같다면은, 마진이 약간 줄어들고 더 잘 팔린다면 반값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집을 지어서 팔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남지를 않아요. 리스크를 졌으니까 수익이 일반적인 상식보다 큰 건 맞는데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세요. 이거 사업 한번 잘못하면은 패가 망신해요. 저도 지금 위기를 몇 번 넘길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반값 아파트? 지금 보수 정권, 우파에서 이 단어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정작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거, 이게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자, 그러면 예전 영상과 달리 이번에는 나왔던 기사들을 토대로 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값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집 걱정을 없애주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집 걱정을 없애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당장의 집 걱정만 없애줍니다.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몇 년 동안은 없애주는데요.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값 아파트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세대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괜찮아요. 적극 찬성해요. 나이 많은 분들이 반값 아파트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거기서 산다? 그리고 이 저렴한 가격에 만족한다? 오케이. 이건 맞는데 홍보 자체가 신혼부부, 젊은 사람, 내 집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자님이 키워드를 너무 잘 잡으셨어요. 재테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정권 동안 재테크를 악마화시켰잖아요. 정작 선생님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재테크를 왜 나쁘다고 하냐고요. 부동산 재테크는 있는 분야예요. 부동산 재테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꿈이 대치동에 사는 거예요. 그럼 대치동에 지금 집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못 사요. 그럼 어디서부터 합니까? 경기도에 살다가 강북에 왔다가 강남 인근에 왔다가 대치동에 갔다가 더 잘 되면 내가 원하면 압구정동이나 또는 선택적으로 한남동이나 아니면 시그니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그 맛, 성장하는 그 맛이 인생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반값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값 아파트에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보는 눈은 높아져요. 일단 싸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사 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젊은 세대한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분들은 일단 20대 아니면 30대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신혼생활 시작했다고 쳐요. 그럼 당장은 엄청 행복해요. 저 그거 보는 거 너무 좋거든요. 제가 집을 공급했을 때. 하지만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반드시 이사가 필요해요. 직장을 옮긴다던가, 아이가 태어난다든가, 학군을 옮긴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전국에 반값 아파트가 몇 개나 있어요. 그리고 반값 아파트끼리 옮겨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결국에는 반값 아파트에서 나와서 민간 아파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능합니까? 이 아파트가 내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월세도 내야 돼요. 월세를 내는 이유는 내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 거를 처분하고 위로 옮겨 타기가 안 돼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주거시설로 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값 아파트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반값 아파트에 갇혀버린 뭐가 좋으냐? 정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해주는 대로 가야 돼요. 민간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줄 수 있고 민간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미 만들어놨는데 내가 글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전세도 잘 하라는 거예요. 전세가가 안 올라가고 전세로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나중에 전세가가 확 올라가면 못 따라가요. 내가 이사를 가야 돼요.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인생을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냉정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지 돈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값 아파트는 근시안적으로 돈을 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상품이지 잘 따져보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토지대가 비쌌기 때문에 그냥 보기 좋게 아침에 바나나 몇 개, 점심 때 바나나 몇 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옮겨 타기가 안 돼요.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집을 사셔야 돼요. 젊은 분들일수록 재테크 개념이 살아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갭 투자했어요. 그리고 빌라에 월세에 살아요. 경기도 아파트 올랐어요. 팔아서 서울 인근에 가요. 또 팔았어요. 1가구 2주택으로 돌려요. 그러다 결국 대치동 가는 거예요. 자, 반값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내가 가진 거보다 더 좋은 주거시설에 들어갔는데 팔면 내 게 아니에요. 다 내 게 아니에요. 옮겨 타기 못하죠. 그 대치동 어떻게 갈 건데요? 다시 얘기해서 난 욕심이 없다. 10년 후에도 내가 지금보다 많은 걸 바랄 것 같지 않다. 나는 반값 아파트 당장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저기서 이사 갈 마음이 없다. 이러면 오케이예요. 하지만 정작 이거 처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좋다 그랬어요. 혁신적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고 자세히 따져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하고 그리고 너무 비싸다고 하고 있죠. 이건 싼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싸고 좋은 아파트는 없어요. 왜냐면 그 누구도 싸고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해줄 것 같죠. 자, 정부가 싸고 좋은 아파트를 1000채를 시중에 제공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 1000채를 가져갈 거죠? 이게 더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재테크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값, 싸고 좋은 거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 결국에는 대중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반값 아파트 누군가한테는 좋겠죠. 그럼 그분들에게 홍보해야지 전 국민에게 이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거는 저는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전을 제가 응원합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